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본어 문자와 발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일본어 문자는 크게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얘기하려니까 이렇게 목소리가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생긴 게 한자이겠죠. 중국의 한자에서 가져온 문자입니다. 일본식 한자로 좀 변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자의 일부분을 따서 만든 카타카나가 있죠. 카타카나는 직선형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 글씨체다 그렇게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타카나가 조금 더 부드러운 곡선처럼 만들어진 게 훗날 히라가나라고 해서 그 여성 글씨체다 그렇게 얘기들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순서로 하면 한자, 가타카나, 히라가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히라가나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가타카나는요 의성어라든지 뭐 강아지가 멍멍을 얘는 왕왕 이런 식으로 목소리 흉내내는 거, 그 다음에 의태어라든지 모양을 흉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외래어, 라디오를 얘는 라지오 이렇게 표기하는데 TV도 테레비 이렇게 표기하거든요. 이런 외래어, 또 외국 사람 이름, 외국 인명, 그 다음에 외국 지명,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발음하나요? 아이라고 발음합니다 할 때 이렇게 발음을 표기할 때는 보통 카타카나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이 글자를 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행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간판이 카타카나로 많이 쓰여져 있죠. 간판. 그 다음에 전보문도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기원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보문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만 가타카나를 쓰고, 대개 평상시에는 히라가나와 한자와 히라가나를 섞어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오에오 정도는 알고 계신가요? 그 영어의 알파벳 같은 거고,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마바사 같은 기초, 일본의 히라가나 제일 처음 아이오에오인데요. 이걸 가타카나로 쓰면 그 밑에 있는 이 아이오에오, 요게 가타카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아이우에오하고 밑에 있는 아이우에오는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이렇게 표기 방법이 달라서 위에 거를 히라가나, 아래 거를 가타카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히라가나 위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0음도라는 게 있는데요. 50음도가 뭐냐면 아이우에오 요 5개하고 아카사타나하마야라와 이 10개, 5 곱하기 10이니까 50개의 글자다 해서 이 50개의 글자를 그림으로 표시한 걸 50음도라고 해요. 고주 온즈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어는, 우리나라는 자음과 모음이 이렇게 한 글자의 자음, 모음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가 같으면 기역은 자음이고 아는 모음인데, 얘네는 한 글자 안에 자음 모음이 섞여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게 자음이고 어느 게 모음이고 없어요. 글자 안에 순수하게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건 제일 위에 아이오에오밖에 없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 기, 그, 개, 코 하면은 이 글자 안에 자음과 모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기도 기역과 이가 섞여져 있는, 그렇게 자음과 모음이 섞여서 나온다. 그리고요, 여러분 행과 단을 좀 제가 많이 얘기할 텐데 아이우에오를 아행이라고 해요. 아행. 그 다음에 가, 기, 그, 개, 고를 가행이라고 해요. 사시세소 이 5개를 그냥 한 번에 얘기할 때는 사행이라고 합니다. 타행, 나행, 하행, 마행, 야행, 라행, 와행이 있겠죠. 행이 뭔지 알겠죠? 요 5글자에 제일 우두머리 글자를 붙여서 무슨 행, 아행, 가행 이렇게 합니다. 이행이란 말은 없어요.
단은 뭐냐면 이렇게 길게 세로로 되어 있는 거. 옛날에는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세로로 오른쪽부터 아이오에오 가키쿠케코 사시세요 이렇게 써 나갔는데 요즘엔 그냥 괄호로 씁니다. 자, 그래서 길게 되어 있는 거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이거를 아단이라고 합니다. 길게 되어 있는 거에 우두머리가 아단이고요. 이키시 모음이 이로 끝나요. 그죠? 모음이 이 발음 나는 거. 이키시 치니 히미리 이거를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 그 다음에 우단은 우, 크, 스, 츠, 누, 흐무, 유르. 이걸 우단이라고 합니다. 우단. 아시겠죠? 에단, 오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위에다가 아이우에오 한글로 써놨고요. 모음으로.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이응, 기역, 시옷, 디귿, 니은, 히읗, 미음, 리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그냥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응에다가 아이우에오를 붙이면 아이우에오, 기역에다가 아이우에오를 붙여서 가키, 그게, 코, 시옷에다가 아이우에오를 붙여서 사시, 수세, 소한데 우리나라 발음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냥 외우기 편하게 참고하라고 위에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자음과 모음을 써놔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디귿자 써있는 다행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디드대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요 다디드가 아니라 다치스 대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치하고 츠는 좀 주의해야 돼서 제가 이렇게 빨갛게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니누네노, 하히후에호, 마미무메모 요거는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이유이요 이렇게 외워주세요. 야이유이요 요 두 글자는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예전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라리, 르레로 이거 영어식 R 발음해가지고 라리루레로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L 발음이 더 가깝습니다. 라리르레로 그 다음에 요거는 반모음 혹은 반자음이 요 세 개 있습니다. 야유요 네 개네요. 와 요거는 역시 세 글자가 사라졌습니다. 과거에 있었지만 사라졌어요. 그래서 와하고 오만 남아 있습니다. 아행에 있는 오하고 와행에 있는 오는 발음은 같은데요. 요 오는 목적격 조사로 뭐뭐 을을이라고 할 때 을을이라고 할 때만 요 오자를 씁니다. 나머지 단어에서는 대부분이 요 위에 있는 요 오자를 쓰고요. 그리고 이 아래 한글 같은 데서 자판을 칠 때 이 오는 그냥 알파벳 O를 치면 되지만 요 밑에 있는 O는 WO를 쳐야지 이 글자가 나와요. 50음도와 행과 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르 같은 경우는 무슨 행이에요? 라행이죠. 무슨 단이에요? 우단입니다. 우단. 예. 일단 여기 위에 제가 써놓은 거 요 50음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요거는 하네롱이라고 해야지 별도의 의미고요. 요 칸 안에 있는 거를 청음이라고 해요. 청음의 발음을 주의할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음의 발음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우단입니다. 우단. 우단이라는 게 뭐였어요? 아까? 우단이라는 게 우쿠스츠누후무유르였죠. 자, 이 우 발음은 내가 이제 우자로 썼지만 우자는 우리나라 할 때 우 하면 입술이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죠? 우 튀어나오죠? 그런데 일본어의 우단은 우, 후, 수가 아니라요. 입술을 튀어나오지 않게 하면서 우 발음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발음해 보시겠습니다. 우, 쿠, 수, 츠, 누, 후, 무, 유. 유는 조금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유, 루. 다시 한번 우, 쿠, 수, 츠, 누, 후, 무, 유, 루. 예. 그래서 이 우단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모음의 우보다는 의에 가깝게 들릴 수도 있어요. 우도 아니고 의도 아닌 한 중간 정도의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여러분들 발음 듣고 따라 읽고 하실 때는
제 발음보다는 원어민의 발음을 직접 듣고 따라 하시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일단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오늘 좀 설명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아단 같은 경우는 크게 우리나라 아 발음하고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2단, 에단이나 5단은 우리나라 글자보다는 약간 입술이 더 벌어진다고 해요. 그렇지만 뭐 다른 말과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행 보면 아이오에오 가행하고 타행이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발음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가행 같은 경우는 그 가, 기, 그, 개, 고 이렇게 따로따로 읽으면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걸 가기구개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발음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그 차이거든요. 이 가행하고 타행은 제일 앞에 올 때는 가, 다 우리나라식으로 발음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기역과 디귿으로. 그런데 제일 처음 말고 어중 혹은 어우 중간에 오거나 끝에 올 때는 발음이 좀 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카나 까처럼 들리고요. 다가 타나 따처럼 들린다. 히는 히, 끼 이런 식으로 발음을 좀 하시고요. 치도 찌, 치, 찌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카나리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리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가나리 그냥 가 하셔도 돼요. 가나리. 그런데 나리타라는 지명이거든요. 나리타 공항이 있는데 이거는 나리다가 아니라 나리다 해버리면 탁 음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나리다가 아니라 나리타 혹은 나리따 이렇게 뒤에 올 때는 발음을 좀 격하게 혹은 경음화 현상이 일어나게끔 쌍디귿 발음이 나올 수 있도록 나리따 혹은 나리타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 청음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대로 들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한번 발음해 보실까요? 타가 뒤로 왔죠? 그러면 으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으타 노래라는 뜻인데 으다가 아니라 으타 혹은 으따 이렇게 발음하셔도 돼요. 으타, 으따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타금과 헷갈리지 않습니다. 타금이 돼버리면 전혀 다른 뜻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발음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소리가 난다 할 때 소리가 오토입니다. 오토. 요거를 오도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오도가 아니라 오토 혹은 오토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 이웃이란 뜻인데 토나리 그냥 요거는 도나리 하셔도 돼요. 우리나라식으로 도자 써도 됩니다. 도나리. 우리나라의 디귿이 제일 앞에 올 때는 무성음인데요. 뒤로 갔을 때는 이게 유성음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뒤로 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읽어볼까요? 사에다가 키자죠? 이거는 사기 하면 안 되고요. 사키. 아까 내가 말했잖아 할 때 사키. 이렇게 사기 하지 마시고 사키 혹은 사키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친구가 옛날에 우리 그 일본 술집 이사카야라고 하잖아요. 이사카야 선술집 이걸 처음에 이자가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고쳐준 적이 있어요. 이자가야가 아니라 뒤로 오면 좀 세게 이사카야 혹은 이사카야 이렇게 발음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해를 사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청음 중에서 발음하기 어려운 게 쯔자.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들인지 단박에 알아내는 방법이 이 츠 발음을 딱 들어보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츠 발음을요 쯔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쯔양 할 때 쯔 이렇게.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듣기에는 꼭 어린이들 유아틱하게 모든 한국의 어른들도 다 유아틱하게 보인다고 해요. 발음 자체가. 그래서 우리 이
입천장이 있고 이게 이 혓바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윗니 사이에다가 이렇게 쯔쯔쯔 이렇게 입천장이 많이 붙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요렇게 혀 끝에만 혀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요 쯔가 아니라 스포츠 할 때 그 츠 발음을 해주셔야지 된다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발음입니다. 이게 연습하려면요, 스하고 같이 연습을 하면 좋다고 그래요. 그 혀의 위치가 스하고 똑같은 위치라고 하니까 히토츠 이렇게 발음하셔야지 히토츠 이렇게 발음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음을 꼭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좀 위화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이상하게 발음하면. 그러니까 기왕이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한번 해보는 게 좋겠죠.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청음에서 주의할 발음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음을 지금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타금이라는 게 있어요. 타금이라는 거는 이 4개의 행밖에 없습니다. 가행, 사행, 타행, 하행에 우측 상단에 점 2개가 더 붙어요. 카 같은 경우는 원래 점이 있으니까 점 3개가 되겠죠. 그러면 발음이 카가 아니라 가 이렇게 달라져요. 가, 기, 그, 게, 고. 우리나라에 없는 발음입니다. 사실은. 지금 발음했잖아요. 우리는 가라는 말을 별로 잘 안 해요. 없는 발음을 제가 만들어서 한 거예요. 야, 집에 가자 그러지. 야, 집에 가자라고 안 하죠? 가, 이 발음이거든요. 없는 발음을 만들었습니다. 응가 해주시면 돼요. 응가. 왜냐면 이응이 유성음이기 때문에 유성음화 시켜가지고. 원래 우리나라 가는 기억은 무성음이기 때문에 아에서 목젖이 울리거든요. 가인데 이 타금은 응가 처음 나올 때부터 여기 목젖이 울려야 돼요. 응가, 가, 기, 그, 게, 거, 가, 기, 그, 게, 거 이렇게 없는 발음이죠. 야, 가, 야, 너 집에 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집에 가 그러지. 근데 가는 부성음이거든요. 청음이거든요. 이렇게 발음하는 거고요. 사에 탁점이 붙어서 발음이 자가 되는데 이것도 우리 자는 앞에 지읒은 무성음인데 타금은 처음부터 울려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울리게 하려면 앞에 유성자음 은 해가지고 은자, 자, 은지, 은즈, 은제, 은조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은자, 은지, 즈, 제, 조. 처음에 올 때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타금이 어두에 올 때 발음이 어려워요. 다 같은 경우도 다가 아니라 다, 니은이 섞여 있어요. 우리나라 자음 중에서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 유성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성음을 앞에다 넣어서 다, 다, 지, 즈, 네, 노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제일 앞에 나올 때 발음이 어려워요. 다입니다. 그 다음에 바행도 그냥 바는 비읍이 무성음이지만 유성음화 시키려면 미음이 유성음이기 때문에 미음이 섞인 발음을 처음부터 울리게끔 바, 비, 브, 베, 보. 그래서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그렇지 바나나가 아니라 바나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타금은 어두에 올 때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발음이기 때문에 만들어서 하셔야 됩니다. 목젖을 처음부터 울리는 발음이죠. 자, 그럼 타금 발음을 한번 해보실까요? 자, 카키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까 카는 앞에 왔을 때는 그냥 편하다고 그래요. 청음이 앞에 왔을 때는 편한데 뒤에 왔을 때는 주의하라고 그랬죠. 발음 좀 세게 카키. 그러나 탁점이 뒤에 있을 때는
타금이 앞에 올 때 굉장히 어려운데 뒤에 올 때는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돼요. 가기, 가기. 가기라고 하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됩니다. 가기. 이것도 보세요. 발음이 편하죠. 뒤에 왔을 때는 발음이 오히려 타금이 편해요. 오도로크, 오도로크, 오도. 이미 우리나라 도가 유성음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토가 아니라 노입니다. 오도로크, 오도로크. 요거 발음해 보실까요? 토를 좀 세게 해야죠. 오토 혹은 오토 이렇게 발음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 두 개의 발음 구분해 볼게요. 나마르, 타마르, 나마르, 타마르. 타금 구분이 되시나요? 요거 청음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이 타금이 제일 앞에 왔을 때는 말을 막았다가 나마르 이렇게 어려워요. 타금 제일 앞에 왔을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타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전혀 뜻이 달라지는 거 한번 볼까요? 깡꼬끄. 좀 세게 발음하라고 그랬죠? 깡꼬끄. 이건 한국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깡꼬끄. 이 타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고 이렇게 발음하면 깡꼬끄, 깡꼬끄 하면 이건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와타시와 깡꼬끄 가라 키마시다 해야 되는데 와타시와 깡꼬끄 가라 키마시다 하면은 나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해야 되는 거를 발음을 잘못하면 나는 감옥에서 왔습니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중요한지 아시겠죠? 깡꼬끄, 깡꼬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타금 중에서 제일 주의할 게 요거 지 하고요. 요 밑에 있는 지는 발음이 같아요. 철자가 달라도 발음은 같습니다. 철자는 달라도 어떨 때는 이 글자를 쓰고 어떨 때는 이 글자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어떨 때는 이 글자를 쓰고 어떨 때는 이 글자를 쓰는데 어떤 단어에서는 발음은 똑같지만 철자가 단어에 따라서 다르게 쓰여지니까 요거랑 요거 주의하시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발음이 요 z자입니다. z 목젖이 처음부터 끝까지 울려야 되니까 저도 자신이 없어요 사실은. 옛날에 그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불질렀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가지고 수많은 대량 학살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일본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 즈 발음을 시켜봤답니다. 이 즈 발음을 시켜봐가지고 못하면 그냥 목을 뱉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튼간 그렇게 잔인한 일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저질렀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발음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자, 타금 뱉고요. 반타금은 요거 파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 히, 흐, 회, 호에다가 우측 상단에 작은 동그라미를 써서 요걸 반탁점이라고 하거든요. 반탁점.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되느냐? 파, 피, 흐, 배, 포 이렇게 피읍 발음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파보다는 파열음이 좀 바람이 좀 덜 나가는 거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파가 아니라 파, 피, 흐, 배, 포 요 정도로 발음하시면 되고 요 반탁음인 경우도 뒤에 올 때는 약간 빠, 삐 이런 식으로 좀 발음이 세질 수 있다라는 거. 기쁘, 기쁘. 소금이 와가지고 더 세졌어요. 기쁘, 표란 뜻이거든요. 기쁘보다는 기쁘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고요. 반짝반짝 할 때 피카피카 해도 되지만 뒤에 올 때는 피카삐까 삐 발음을 하셔도 됩니다. 피카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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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까 이렇게 삐 쌍비읍 발음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반탁음도 뒤로 오면 카행과 다행처럼 발음이 강해질 수 있다. 자, 이제 요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요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야이요요라는 글자 있죠. 야이요요라는 글자가 청음이죠. 크게 쓰면 청음이지만 야이요요를 2단에 물론 이자에는 안 붙고요. 이자 말고는 나머지 2단 키, 시, 치, 니, 히, 미, 리 여기에 야유요를 우측 하단에다 조그맣게 써서 한 방으로 발음하는 게 요음입니다. 요. 자, 히에다가 야자를 조그맣게 쓰면 키, 야를 빠르게 발음해서 캬,
캬 이렇게 발음하는 게 요음이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이거를 크게 쓰면은 키야. 이건 청음이에요. 청음. 키야 두 박자고요. 두 박자. 그런데 키하고 우측 하단에다가 조그맣게 쓰면은 키야를 한 박으로 빨리 줄여서 하는 겁니다. 키야가 아니라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캬 이렇게 되죠. 요거는 키유가 아니라 큐. 시에다가 여기 사에다가 야자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2단에다 붙입니다. 꼭 사에다가 야자 붙이는 게 아니라 시에다가 야자를 붙여요. 그래야지 시야 빨리 해서 샤가 되죠. 샤, 슈, 쇼. 미에다가 야자 붙여서 म्या, 뮤, 묘. 치에다가 요자를 크게 쓰면 치요 두 박자로 발음해서 청음이지만 치에다 요자를 작게 쓰면 치오를 빨리 해보세요. 초. 치오를 빨리 하면 초. 한 박이 됩니다. 초. 이렇게 두 글자인데 한 박으로 발음되는 건 요음밖에 없어요. 모든 글자는 한 박자씩 발음을 쳐줘야 됩니다. 자, 이제 초금이요. 트자를 작게 쓰는 게 초금인데요. 다 같이 트테토 할 때 트자를 작게 쓰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크게 쓰면 키, 트, 테 이렇게 발음하겠죠. 그런데 키, 트, 테가 아니라 이렇게 작게 쓰면은 요거는 한 박자 꼭 찍어 주시고요. 뒤에 오는 발음과 연결돼서 뒤에 태가 왔다 하면 티읕 받침을 해주면 돼요. 뒤에 티읕, 디귿이 왔다 하면 디귿 받침, 시옷이 오면 시옷 받침, 뒤에 피읍이 오면 피읍 받침, 기역이 오면 기역 받침 이런 식으로. 그러나 한 박자 찍는 겁니다. 키, 테니까 키. 물론 뒤에 오면 더 세진다고 그랬죠. 키, 때. 뜻은 몰라도 발음만 합시다. 일단 자에다가 한 박자 찍고 시가 왔으니까 시옷 받침을 해주면 돼요. 시가 왔으니까 시옷 받침. 자시. 뒤에는 세게 쌍시옷처럼 자시. 잡지란 뜻인데요. 자시 이렇게 되고요. 요 앞에 있는 키 때는 우표고요. 키뿌는 그냥 전철표 같은 건 표라고 하는데 푸가 왔으니까 키입 피 받침을 하고 보시면 돼요. 킵 푸를 세게 킵뿌 그냥 킵뿌 두 박자가 아니라 킵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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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박자로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옷도거든요. 옷도가 아니라 옷도 하면 소리라는 뜻이 되고요. 옷도 하면 세 박자가 되면 남편이라는 뜻이 돼요. 디귿이 왔으니까 디귿 받침 옷도 뒤에는 세게 옷도 바로 뒤에 거하고 연결됩니다. 발음이. 학교가 뭐냐? 고 뒤에 코가 기역이 오죠. 코 기역 받침 키역 받침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는 좀 세게 쌍기역으로 갓고 이거를 자꾸만 무조건 시옷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갓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옷 받침이 아니라 뒤에 기역이 오면 기역 받침입니다. 갓고 이거는 왜 우발음 안 하냐면 장음이에요. 이따가 장음 설명할게요. 갓고 학교란 뜻인데요. 갓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해롱이라는 게 있어요. 한해롱. 요 H자처럼 생긴 거 있죠? 아까 저 위에서 청음 중에서 따로 뚝 떨어뜨려 놓은 거. 요거는 청음이 아니고 한해롱이라는 겁니다. 한해롱. 발음이라고도 하는데요. 발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발음 연습할 때 그 발음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한자가 좀 달라요. 발음 연습한다 할 때는 이렇게 쓰고요. 지금 요거는 튀는 음이다 해가지고 발음이라고 쓰는데 우리도 발음 음이 같지만 얘네도 핫송 음이 같아요. 그러나 한자는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 한해롱은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한해롱은 미음, 니은, 이응 받침이다. 뭐 어떤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이거는 발음결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응발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그 뒤에 어떤 글자가 오면 미음 받침으로 해라. 뒤에 어떤 글자가 오면 니은 받침으로 해라. 막 이렇게 외우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 그런 설명의 책들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고쳐졌겠죠. 그거 참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걸 외워가지고 해요.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바로 뒤에 발음하고 연관이 되는 음이거든요. 바로 뒤에 오는 거를 가장 편안하게 살짝 연결시켜주는 발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간빠이, 우리 건배라는 게 일본어로 간빠이거든요. 간빠이. 자, 보세요. 하라는 발음을 하려면 하를 준비하는 발음이에요. 길게 빼보세요. 가에서 길게 빼보세요. 파이. 그죠? 입술이 다물리는 음이 뒤에 오면은 저절로 이게 미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미음 받침을 외워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파이. 옴프. 킴무. 보세요. 뒤에 입술이 다물리는 음이 오면 미음으로 하면 제일 발음이 편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죠? 미음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냥 길게 빼주는 음이에요. 그래서 한 박자 빼줘서 네 박자가 됩니다. 간빠이. 세 박자가 아니라 간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 박자죠. 옴뿌. 두 박자가 아니에요. 옴뿌가 아니라 옴프. 세 박자 김무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처럼 들리는 거 한번 볼까요? 안나이. 이것도 아를 길게 하다가 나를 발음한다고 준비하는 발음이라고 하면 어떤 발음이 나와요? 그죠? 나가 설전음이거든요. 설전음이 뭐냐면 혀 앞에서 나는 소리. 혀 앞이 입천장, 앞니 뒤에 딱 붙잖아요. 도도 그렇고 리도 그렇고 토도 그렇고. 그러면 니은을 저절로 니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발음이. 길게 빼보세요. 니은이 저절로 되죠. 안나이. 온도. 노 발음 하려니까 온도. 니은처럼 되잖아요. 저절로. 그죠? 이것도 간리. 이거를 우리나라 자음 접변 해가지고 칼리 이런 식으로 발음하면 안 돼요. 얘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니은으로 간리. 관리, 간리. 이런 뜻이고요. 관동지방. 간또 이렇게 됩니다. 간또 이렇게 니은처럼 발음이 되는 거죠. 니은 받침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뒤에 가행이 왔을 때는요, 같은 연국의 음인 이응 받침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옹가크, 응꼬. 이게 제가 생각 안 나서 응꼬라는 단어 나중에 뜻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옹가크, 응꼬. 이렇게 이응과 기역은 같은 연국의 음이거든요. 그래서 발음이 편하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입천장 뒤에 말랑말랑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는 음을 연국의 음이라고 하는데, 이응도 기역도 다 같은 위치에서 나기 때문에 뒤에 기역 발음이 날 때는 이응 받침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옹가크, 음악, 응꼬 이렇게 되고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호이야 이런 경우는 야자가 오면은요, 호에다가 야를 그냥 연결해주는 발음이니까 니은도 아니고 이응도 아닌 이상한 발음이 나는 거예요. 호이야 이렇게 반모음 반자음일 때는 네우와 이렇게 그냥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그냥 홍야 이렇게 너무 이응자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호이야 땡와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한예롱을 가장 잘 발음할 수 있을지 연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발음될까요? 산뽀일까요? 삼모일까요? 삼뽀일까요? 제 닉네임입니다. 제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산책을 일본어로 삼뽀라고 합니다. 삼뽀라고 읽는 게 제일 가까워요. 왜냐면 입술이 다물리는 거니까 미음처럼 들리죠. 우리나라가 산뽀라고 하는데 산뽀 이렇게 하면 발음이 오히려 어렵죠. 미음이 편하죠. 그죠? 다음에 뽀인데 이 피가 뒤로 오면 좀 세게 발음된다고 했으니까 보보다는 포가 가깝겠죠. 삼포 혹은 삼뽀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강쿄 이거를 무조건 우리나라 환경 니은인 줄 알고 칸쿄 하려면 더 발음이 어려워요. 니은 받침은 어렵고요. 강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제일 뒤에 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제가 한번 일본 사람들이 하는 발음을
제일 뒤에 올 때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니까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상 하는 사람도 있고 산, 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게 세 글자에 구분이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에 올 때 그냥 상 이렇게 이응 받침으로 합니다. 편의상. 같은 상이지만 뒤에 또 오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사가 달라지면 이 상의 발음도 달라집니다. 자, 다나카 시가 옵니다. 가가 왔을 때는 다나카 상가 이렇게 이응 발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나카 시도 옵니다 할 때 뭐뭐도에 해당하는 조사 모가 왔을 때는 다나카 삼모 이렇게 이게 상모가 아니라 삼모 이렇게 미음으로 저절로 나는 거예요. 다나카 삼모 키마시다 이런 식으로. 다나카 씨에게 줍니다 하면은 다나카 산니 아게마스. 다나카 상니가 아니라 상니라고 하는 한국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상니가 아니라 다나카 산니 니 설전음이기 때문에 니은 발음이 저절로 됩니다. 다나카 산니 아게마스. 다나카 씨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뒤에 어떤 글자가 오느냐, 여기 지금 조사지만요.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발음이 들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장음에 대해서 볼게요. 장음. 일본어의 장음은 아단 뒤에는 아가 옵니다. 오카상. 그렇죠? 이거를 아자를 따로 떨어뜨려서 오카아상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카를 길게 뺀다. 그런 장음이다. 그런 뜻이에요. 2단 뒤에 이가 오면 장음이겠죠? 오키, 끼이가 아니라 오키 이렇게 길게 뺄 때 아이우에오로 하나씩 더 써주면 되겠습니다. 으단 뒤에는 으를 써주면 되겠죠. 쿠키 이렇게 발음하면 되고요. 오네상 누나란 뜻, 언니란 뜻인데요. 오네상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주의할 거는 에단 뒤에 이가 왔을 때도 장음으로 표기한다라는 거.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죠? 센세이라고 읽기 쉬운데 세가 에 발음 나잖아요. 에단 뒤에 이는 길게 빼줍니다. 세 발음을 센세 이렇게 읽잖아요. 시계도 토끼이라고 쓰지만 토끼 이렇게 에단을 길게 빼줍니다. 에단 뒤에 이는 주의하셔야 되겠죠? 근데 노래 같은 데서 들어보면 토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정식으로는 에단 뒤에 이는 장음이다. 5단 뒤에 오는 토이 이렇게 당연히 장음이겠지만 5단 뒤에 으가 와도 장음입니다. 아버지 할 때 오또 우상이 아니라 오또상 또를 길게 오또상 이거 왜 또 발음 세게 했는지 아시겠죠? 하행인데 뒤에 왔으니까 또처럼 들립니다. 오또상 이렇게. 그래서 장음에서 주의할 거는요. 에단 뒤에 이가 장음이고 5단 뒤에 으가 장음이다 라는 사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히라가나의 청음서부터 장음까지 한번 쭉 알아봤고요. 가타카나도 다 똑같이 발음을 합니다. 똑같이 청음 하고 뭐 타금도 있고 반타금도 있고 그런데요. 장음 표기만 히라가나하고 달라요. 장음 표기를 히라가나에서는 아이우에오 요 글자로 했지만 가타카나에서는 요 대시 빠 형태로 합니다. 빠 형태로. 그 축구 같은 경우 요거는 초금이죠. 그러니까 삭가. 근데 삭가 이 장음 표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장음 표기를 표시를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삭가 이렇게 발음하고요. 커피는 코히 양쪽 다 장음을 발음을 해주셔야 됩니다. 커피를 갖다가 코피 먹을래 하면 밑에 있는 복사 먹을래가 돼요. 카피를 코피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빌딩 같은 경우도 미르 하면 빌딩이 되겠죠? 근데 미르 하면 맥주란 뜻이 돼요. 야, 너 맥주 한잔해 할 때 미르 노미마스까? 이렇게 해야지. 미르 노미마스까 하면 빌딩 먹을래? 빌딩 마실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마비르 하면 생맥주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장음은 정확하게 장음의 길이만큼 한 박자 빼준다.
이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음도 한 박자, 모든 히라가나 청음도 한 박자, 초음도 한 박자 끌어줘야 되고 하네룡도 한 박자 끌어줘야 되는데 요음 있잖아요. 작은 그 야유요 그거만 두 글자가 한 박으로 발음이 된다. 그러면 발음을 좀 비교적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100%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잘못 발음하면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또 위화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어민과 유사한 발음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일본어의 문자와 발음상 주의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배워요. 안녕히 계세요.